네, 2026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경제 이야기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들 제가 죄송한데 초면에 제가 경제는 좀 안 되거든요. 오늘 두 분께 예. 의탁하고 한번 방송 열심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몰라요. 알면 여기 안 나오죠. 아니 저는 경제 경알 모시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코스피가 시장이 열려가지고 장마감하는 걸 보니까 사상 최초로 지수가 4,400선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혹시 주식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습니다. 예. 소량이지만 갖고 있는데 중간에 팔았죠. 안 팔았습니다 지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좋은 소식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집권할 때 이럴 때 연초 비교해 보면은 2,300, 2,400, 뭐 2,500인데 지금 벌써 4,400 뚫고 이제 한 8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네. 지수 기준으로. 예.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 수익률을 내고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예. 아니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부분 다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물려가지고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요, 주식 투자자들이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샀다가 그날 파는 그걸 이제 일종의 단타라고 단타. 표현하는데 네. 그게 한 통계에 따른 80%예요. 아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네. 야, 근데 사실 일단 초두에 궁금한 게 두 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갖고 있죠. 아 갖고 네, 계시고 네. 혹시 자산의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많이 해요. 퍼센티지 내보진 않았지만 네, 상당 약간의 부분을- 여유돈이 생겼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미국 주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네. 2년 전부터 미국 주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한국 주식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아니 최근에 한 거죠. 정권 교체보다는. 네. 우리 우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뭐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뭐 이럴 때 한번 들어갔다가 네. 예, 쫙 한번 들어갔다가 그게 5만 원이 돼가지고 반토막 났다가 예, 지금 이제 회복해가지고 좀 가지고 많이 있고. 올라갔죠 지금에. 근데 또 중간에 또 팔았죠. 예. 그래서 저 잡주에 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이렇게 정말 장기주는 투자하고 핸드폰을 부시든가 앱을 지우든가 해서 예. 네. 사실은 이렇게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계속 오르죠. 근데 그 유혹을 참기가 힘들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높을 때 샀다가 지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주가 한번 떨어지면 네.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팔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되는 순간에 약간 수익률 높으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체 지수는 한 80% 나오는데 개별로 보면 한 10에서 20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이게 그 우리 뭐 수업이나 이럴 때 약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뭐 이런 예컨대 뭐 포트폴리오를 또 다변화해라. 그래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래서 여러 개의 잡주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맞아요. 예. 그런 포트폴리오 예. 다변화는 자산이 한 100억 되시는 분들이나 예. 하는 하나에 몰빵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럼요. 먹지. 예.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소액을 갖고 있든 단기 보유를 했든 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상승 지수 랠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그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가 지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6천은 아니겠지만은 뭐 5천까지는 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은 우리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벌 2, 3세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그 남이 투자해 놓은 거 쏙쏙 빼먹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비가 그 정비가 다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물량에 있어서도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돈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이제 주가 지수를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지금 뭐 반도체 포함해 가지고 IT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가 지금 특별히 이제 반도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장주로서 이제
뭐 자본시장 이끌고 간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보면은 나쁘지 않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이제 혜택을 주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저희 같은 약간 형평성 주장 그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하면은 상당히 좀 모멘텀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뭐 대박은 아니지만은 쪽박을 안 찬다는 차원에서 한번 자산 네. 조정을 해서 좀 자본시장으로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보면 상반기는 정책 모멘텀이 컸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계엄 이후에 그 다음에 어쨌든 코스피 5천은 슬로건을 거셨고 그거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린 게 있는데 사실은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것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10월부터 반도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요즘 너무 얘기하는 업황이 뭐 너무 요즘 좋죠, 맨날 지금. 그냥 화랑입니다. 특히, 그야말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반도체 혜택을 주로 SK 하이닉스가 보다가 이 갑자기 디램 바람이 불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이제 기환했고 삼성전자가 좀 있으면 이제 시총 아마 거의 뭐 900조. 예. 900조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아마 제가 어제가 봤을 때가 한 880조였던 것 같아요. 우선주로 네.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상방 요인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되게 좋다. 지금 뭐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150조를 네. 잡아요. 300조. 영업이익이 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예. 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방 요인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그거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만 이제 항상 주가라는 게 변동성도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건 미국발 글로벌 요인.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네. 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음. 그런 아니, 요인들이 저는 좀 있었지. 놀란 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보통 얘기했을 때 그네들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네. 남북 관계를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주말간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했을 때 이 우리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왜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맥락과 함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보란 듯이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거는 뭐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더 들어와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건 아무튼 일시적 충격으로 보는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 이제 두 번째 아까 오 교수님이 얘기했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정근대적인 어떤 지배 구조.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중 상장도 하고 뭐 충수가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두 단계까지 갔고 이제 남은 게 상법의 자사주 이슈가 몇 개 있어요. 네. 그거 또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자본 시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투자하면 저 뭐 이중 상장을 하든 뭐 자사주를 어떻게 하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측 못했던 그런 해프닝이 발생해서 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그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에요. 연금이 자기 몫을 확실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법원 판결. 법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 쿠팡이 한국에서 하는 행동이랑 미국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선 집단 소송이 있고 미국 사법부가 그런 거 잘 안 넘어가지거든요. 세게 처벌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행동을 뭐 물론 이제 쿠팡 말고 뭐 어떤 자본시장에서 이런 교란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안 풀어주고 실형 확실하게 내주고 법 집행기관들이 재벌 계열사라고 안 봐주고 이러면 장난을 못 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사법 시스템 보면은 검사들이 또 기업 생각을 엄청 해줘요. 거기서 일단 한 단계 감경을 해줘. 그리고 판사들이 또 기업 생각을 또 엄청 해줘요. 한국 경제의 기여한 바가 크고 이렇게 하면서 양형 요인으로 네, 양형 요인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정찰제 5년에 이제 3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에 나오게 되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뭐 자본시장에서의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편법 이제 아까 그 이중상장 뭐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지금 그 한국 경제 가장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재벌 3세, 4세들이 지금 물려받는 와중에 자본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틀어막을 수 있는 뭐 제도를 조금 갖춰준다고 하면은 우리 가게가 한국 자본시장에 돈을 좀 묻어놔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 털렸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기업들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산이 불어나 있다 이래야지 투자를 하지. 지금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만 봐도 거기다 묻어놓으면은 어느 재벌 3세가 그걸 다 빼먹었어. 내 주식은 휴지가 돼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기를 못 묻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방향이라도 좀 완비하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주식 자본시장 관련된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거기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또 담거든요. 그럼 이제 수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앞으로도 좀 자본시장이 좀 상방 요인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